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정치권에서 아주 중요한 눈여겨봐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박찬대가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찬대가 민주당의 원내대표죠. 그 다음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인 정진석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전 직원 조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정진석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진석 자신이 건의를 한 것이다. 지금 국회는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다. 정부를 비롯해서 대통령실 모두 백병전에 나서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설득하는데 백병전의 각오로 나서자라고 했습니다. 이 박찬대의 대표 연설과 국회에서 정진석의 이 전 직원 조회에서 한 이 강조한 발언,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입니다. 윤건영이 노무현의 논두렁식에 노무현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비극, 그 다음 문다혜입니다. 문다혜가 SNS에 글을 올려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까지 건드리면 참지 않겠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냐. 이 노무현이 검사와의 대화를 하면서 대통령 시절에 썼던 표현으로 유명하죠.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노무현의 사례를 끌어왔다. 노무현의 비극 뒤에 숨으려고 한다. 라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참 이 부분이 문재인이 이 부인과 딸에 대한 이 수사,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재인의 앞으로의 이 행태를 한번 눈여겨 지켜볼 대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박찬대가 이게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아주 이걸 심사숙고해서 다듬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짜뉴스, 거짓 선동,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위헌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이게 주목해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다가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어제는 조용했고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죠. 정성호는 그냥 한번 해보는 우려다, 이야기다. 사람을 죽여놓고 국정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냥 한번 해보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또 이 박찬대가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지 모른다, 이런 또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자기들이 한 행태, 이건 이재명의 오랜 행태입니다. 자기들에 대한 비난을 그냥 얼굴 두껍게 남에게 덮어 씌웁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박찬대가 개헌, 헌법 개정을 또 거론을 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헌법을 개정하자, 개헌을 하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독재, 위헌, 이런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이 빌드업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빌드업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맞춰서 지금 불법 시위,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시위를 벌여서 좀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으로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맞서야 한다. 이게 민주당의 지금 방침이다라는 게 박찬대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박찬대는 거칠긴 하지만 박찬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대표 연설을 했을 것이다. 민주당의 이 탄핵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치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해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3분의 2, 200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 108명이 똘똘 뭉치면 이걸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그래서 국정을 흔들고 탄핵으로 가져갈 것이다. 불법 시위로 가져갈 것이다. 여기에 대응해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 국회에서 독재권을 휘두르고 국회에서 방탄, 탄핵, 난동질을 벌이는 이 민주당은 위헌정당이다. 정부만이 위헌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를 해가야 합니다. 그 다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검찰권입니다. 검찰권을 동원을 해서 이 국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많은 위헌적인 내용들, 탄핵, 특검, 각종 청문회 이런 것들이 위헌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이건 이원석이 직접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실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많은 권한, 예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적극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정진석이 짚은 것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전 직원 조회를 오늘 열었습니다. 백병전에 나서자. 모두 대국민 설득에 나서자.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 국민의힘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불참했다. 그래서 지금 여야 언론을 비롯해서 모두 이건 대통령이 포용력이 좀 부족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하게 정진석이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 마시라고 건의를 드렸다. 왜 그랬느냐? 지금 국회는 정상이 아니다. 국회에 가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 면전에 대고 이제는 그만두셔야죠. 살인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 전현희 등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국회에 대통령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정상적인 국회가 아닙니다. 위헌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두 위헌 행위입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들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위헌 요소가 있는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헌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이건 대통령이 직권 남용입니다.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당이 만드는 위헌 법률안을 대통령이 그냥 통과를 시키면 그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위헌 국회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위헌 정당입니다. 그런 위헌 국회에 대통령이 개원식에 가는 것은 이 위헌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살인자라든지 그만두셔야지 이런 이야기들, 이런 모욕은 대통령이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1987년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1987년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가 위헌 국회가 된 겁니다. 대통령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예, 국민들의 여론 따가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가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 국민들의 지지율로 보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진석 실장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겁니다. 자기가 주장을 했다. 자기가 건의를 했다. 이렇게 정진석 실장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에게 정진석 실장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좀 무시한 것이 아니냐, 포용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데 정진석 자신을 비난해달라.
대통령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내부에 뭐 갈등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국민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지율 싸움입니다. 10월까지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걸 놓고 국민들의 지지율 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의료 대란이라든지 이런 위기를 놓고는 국민들의 지지율을 생각해서 많은 배려를 해야 합니다. 많은 정책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국회가 위헌 국회인데 여기에 대통령이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 부분은 지금 소위 국회를 해산시켜야 하느냐,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하느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져갈 것이냐, 이 전쟁이 이게 맞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이건 국민들의 지지율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정진석 실장의 말처럼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말 원팀이 돼서 백병전에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할 일이다.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 위헌 행위, 민주당의 위헌 행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부분은 전쟁입니다. 이건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될 대목이고 국민의힘이 더 똘똘 뭉쳐야 될 대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의료, 의대 증원, 의료 대란 위기, 이 부분과는 다른 성격이 다르다라는 건요. 그거 분명히 해야 되고요. 정진석 실장에게 제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자신이 총대를 메고 이 전 직원 조회를 열어서 이 발언한 것 굉장히 잘한 일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계속 정진석 실장이 이 군기를 잡고 있습니다. 군기를 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실에. 지금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기 유튜브를 본다, 자기와 통화를 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사기가 아니고 약간의 이 꼬투리를 주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수석들이나 비서관들과 접촉을 하고 이 대통령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이 한동훈 대표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실 안에 비서관들, 수석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여유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석들이나 그 비서관들의 말을 악용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이게 뭐 윤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하면서 지금 한동훈을 비난하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건 지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10월까지는 당정 원팀입니다. 이 정진석의 말대로 백병전입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는 저 민주당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이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정진석 실장이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오는 10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민주당이 빌드업을 하겠다라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박살내야 된다. 앞으로 2달 동안 이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원천 봉쇄해야 된다라는 점 짚어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